옛날 실비가 무조건 좋다, 절대 갈아타지 마라, 혹은 무조건 4세대 실비로 갈아타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옛날 보험이 무조건 좋다, 정말 무조건 옛날 보험이 더 좋은 줄만 알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걸 또 듣고 그대로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도대체 뭐가 좋은지는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옛날 보험이라고 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보험사에다가 그 상식을 깨트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 정말 전혀 상반되는 내용들이 오고 가고 주변에서 또 듣게 되는 바로 실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비가 요즘 갱신이 많이 되면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꼭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 무조건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런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마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마냥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럼 이게 듣는 사람들이 자꾸 헷갈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험사에다가 여러분들께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그 갈증을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60대 여성분이 2세대 실비를 무려 월납입 보험료를 9만 원가량 납입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아니 4세대 실비를 무조건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자꾸 전환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는 자꾸 전환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근데 아직까지 이런 얘기 못 접해보셨다? 그럼 주변에 있는 설계. 그래서 제가 60대 여성 고객님께 가장 먼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납입 여력과 기존의 병원 이력입니다. 이게 사실 극단적으로 4세대 실비를 무조건 전환을 해라, 아니면 절대 전환을 하지 마라, 이건 무슨 가스라이팅. 제가 납입 여력과 병원 이력을 도대체 왜 여쭤봤냐면, 이게 물론 정답이다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 고객님이 지금 현재 이 보험을 유지할 만한 컨디션인지 아닌지를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잘 생각해 보자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가 정답이고 뭐가 틀리다는 절대로 없습니다. 실비를 한 달에 9만 원을 납입을 하게 되면 1년 납입 보험료가 108만 원인데, 이게 갱신 주기는 실비의 가입 연도마다 다 틀리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생활하시기도 빠듯한 상황인데 이게 만약 감당이 안 될 수준이라면 놔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감당도 안 되는데, 아 옆집 철순의 엄마가 무조건 옛날 실비가 좋다고 무조건 유지하라고 해가지고,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삼시세끼를 컵라면 먹는데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랑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근데 제가 납입 여력이랑 병원 이력을 여쭤봤었죠. 조금 빠듯하긴 한데 나 병원 이력이 너무 많다, 그것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으로 약을 계속해서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동시에, 혹은 계속 꾸준히 치료 중인 질병이 있어서, 아니면 정말 허리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치료를 밥 먹듯이 계속해서 다녀야 된다던가, 나는 정말 병원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그래도 아직은 들어가는 돈 대비 병원비로 청구했을 때 나오는 돈이 그래도 실속 있게 아직은 잘 나온다, 그러면 유지하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몸도 건강하고 살면서 병원도 거의 안 가봤는데 혹시나 몰라서 가지고 있는 실비가 9만원 10만원씩 주구장창 빠져나간다, 그럼 월에 9만원씩 빠져나가면 1년이면 108만원씩 빠져나가고요. 이게 3년만 넘어도 300만원이 그냥 훌쩍 넘습니다. 근데 또 하필 갱신이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오르겠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전환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비단 60대 뿐만 아니라 연세 불문하고 기존에 갖고 계신 예전 실비가 너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4세대 실비가 그냥 어디서 안 좋다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안 좋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보험료가 싸기만 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기존 실비가 비용은 부담되는데 이거를 몇 년째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4세대 실비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니까 제가 장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장점 중 첫 번째는 내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많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6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존의 실손보험료가 9만원, 10만원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시고, 전환을 하시게 되면 정확한 금액은 산출을 해봐야 알겠지만 대략 만원 후반대에서 2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60대인데도 8만 원 이상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죠. 사실 이러면 보험료만 놓고 봤을 때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병원도 안 가고 건강하고 이거 그냥 단순히 혹시나 싶어서 들고만 있는데 너무 비싸게 비용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심지어 자동차 보험을 좀 예로 들어보면 사고가 안 나는 분들은 내년에 자동차 보험료가 할인이 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청구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무사고 할인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인하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청구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겠죠. 예전 실비를 가입해서 자주 써먹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건 사실 선의의 피해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병원에 다녔던 게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인데 실비보험료를 16만원, 17만원 이렇게 내고 계신 분들은 내가 병원에 가서 실제로 뭐 도수치료도 좀 받고 병원을 좀 다녀서 청구를 좀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사실 이건 다른 청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 때문에 보험료가 같이 인상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분명히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낮아진다고? 그럼 뭔가 보상이 똑바로 안 되거나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4세대 실손의 장점은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저렴한 보험료의 장점 외에도 3가지가 더 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한도 내에서 보장 기간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존에 예전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예전 1세대 실비를 좀 예로 들어보자면 내가 365일 동안 치료를 받게 되면 약 180일의 면책기간, 즉 보장에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그럼 180일 동안 병원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중대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장기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실비가 있는데도 면책기간이 발생하니까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리스크가 상당히 크겠죠. 근데 4세대 실비의 경우에는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의 연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장 공백이라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기간이 아니라 연간 금액으로만 산정이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 실비의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더 받아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꼭 계실 텐데 아니 그럼 내가 병원 가는 만큼 청구하면 보험료 폭탄되는 거 아니야? 분명히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웬걸 중대질병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험의 본질 자체가 단순히 물리치료 몇 번 받고 청구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질병들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잖아요.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의 큰 금액들이 들어가는 질병들 때문에 갑작스런 지출이 발생되면 사실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되겠죠. 유동적인 현금을 당장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치과 치료는 대부분 실비 청구가 안 되는 줄만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치과 치료의 경우 아직 상당수 많은 부분이 비급여 부분을 차지하기는 한데 4세대 실비에서 치과 치료의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요즘 출산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다고들 하잖아요. 네 번째는 여성분들의 습관성 불임이나 유산 등으로 불임 질환들로 인해서 예전 실비는 보장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 항목들에 대해서도 급여 항목은 추가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산모들한테는 좀 특화된 내용일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4세대 실비 전환에 관련해서 무조건 전환해야 된다, 무조건 안 좋으니까 전환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가 꼭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건 진짜 가스라이. 네, 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병력이 좀 있고 보험금 청구도 정말 많이 하는 편인데 아직까지는 납입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을 확실하게 좀 많이 받고 있다, 아직까지 납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그럼 이분들은 고려 대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내 상황에 빗대어 봤을 때 예전 실비를 7만원, 10만원, 15만원 등등 나는 진짜 살면서 병원도 잘 안 다니고 건강한데 돈만 주구장창 나가고 있다, 혹은 내가 진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가 여력이 10만원인데 실비만 무슨 10만원 내고 있다, 이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차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밥은 컵라면만 먹고 사는 거랑 다름이 없다고. 근데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험료가 계속 갱신이 돼서 영상을 검색해 보시거나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아마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비를 전환하는 데는 병력사항이 있으셔도 사실 크게 제약은 없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서 손해가 아닌 꼭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